계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라는 계산입니다. 조건은 A12에서 A13 자리에 입력을 하고 조건이 있는 합계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함수는 dsum을 써야 합니다. 1000의 자리까지는 모두 이렇게 3개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림을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업은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입니다. 즉 라운드업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sum으로 구한 값을 라운드업으로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조건은 일단 지점이 동부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점 동부 이렇게 조건을 먼저 만들어주고요. 동부 지점의 합계를 구할 C13번의 셀을 선택하시고 는 dsum 첫 번째 들어갈 것은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지점과 매출액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A2에서부터 C까지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D까지 모두 다 잡으셔도 됩니다. 저는 C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A2에서 C10 데이터베이스, 구하고자 하는 열의 이름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열의 이름은 매출액입니다. 따라서 앞에 지점 이름 매출액 C2번을 선택합니다. 조건을 입력합니다. 조건은 지점이 동부이기 때문에 A12, 13번을 잡으시면 됩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식의 맨 앞에 라운드업으로 씌워줍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값은 이미 구했고 자릿수는 0이 3개, 즉 100의 자리에서 올려서 1000단위까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j3부터 10번까지 있는 상여금이 일단 첫 번째 조건 120만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 하나와 두 번째 조건 i3부터 10번까지 있는 기본급의 전체 평균을 구하여 그 평균의 이상이 되는 인원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결과는 인원수이기 때문에 count if를 쓸 것인데 조건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count ifs를 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12번 자리에 커서를 두고 최종적으로 구할 것은 count if입니다. count if 조건이 두 가지라서 ifs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s는 조건의 범위, 조건의 범위, 조건 이렇게 반복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 j3에서부터 10번까지이고 조건을 입력하실 때는 항상 양쪽에 쌍따옴표를 붙이도록 합니다. 쌍따옴표 크다 120만 쌍따옴표 첫 번째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기본급입니다. i3에서부터 i10번까지 블럭을 잡으시고 이번에는 평균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인 크거나 같다를 입력합니다. 물론 여기도 쌍따옴표를 붙입니다. 그러나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까지만 쌍따옴표가 되고요. 연산자 end로 average를 구합니다. 가로를 모두 닫습니다. average까지 포함해서 쌍따옴표를 넣게 되면 문자로 인식하여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계산된 인원수 뒤에 명자를 포함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연산자 and 쌍따옴표 명을 입력합니다. 표 3에서는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서 8번째에 있는 숫자들이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라면 여입니다.
이걸 풀어서 본다면은 1일 때 남, 2일 때 여, 3일 때 남, 4일 때 여입니다.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함수를 추주와 미드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8번째 있는 글자를 추출한 후에 그것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순차적으로 인수값을 넣는 추주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드로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해당하는 C17번 문자열을 선택하고 시작 번호는 8번째, 그 다음에 개수는 하나만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추출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은 1에서부터 4입니다. 따라서 미드 함수를 추주로 씌워주시면 됩니다. CHOOSE 그 값에 바로 인덱스 넘버라고 하는 인수 번호는 미드로 구했고 뒤에 컴마 각각의 1, 2, 3, 4일 때의 값을 연달아서 나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 여, 남, 여. 엔터. 자, 여. 이렇듯 1일 때는 남, 2일 때는 여, 3일 때는 남, 4일 때는 여가 추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 4에서 총점에 해당하는 값을 보시고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은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값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 순위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즉 총점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내요. 그 사람에게 최우수라고 입력을 해야 합니다.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큰 값을 먼저 찾습니다. 라지 함수는 해당하는 값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이라고 하는 K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I17번부터 24번 총점에 해당하는 영역 안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이 무엇인지 찾아냅니다. 자, 가장 큰 값은 188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88과 같은 값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즉, I17번과 188이 같은가 또는 I18번과 188이 같은가. 자, 같다. 누구와? 앞에 있는 총점입니다. 따라서 I17번입니다. 자, 라지로 구한 이 아이는 I17번과 같지 않기 때문에 펄스라는 값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각각의 셀에도 똑같이 구할 건데요. 즉 셀을 복제할 것입니다. 그러면 라지에 해당하는 이 어레이 참조는 상대 참조이기 때문에 계속 총점의 영역이 바뀌겠죠. 따라서 I17, I24는 반드시 절대 참조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채워넣기를 하게 되면은 단 하나의 값, 즉 제일 큰 값만 true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거짓으로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참인 경우에 최우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라지로 이용한 이 수식은 if 함수의 조건식이 되는 것입니다. if를 맨 앞에 입력을 하시고 if는 첫 번째 넣어야 하는 값이 조건식입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입력했고 이 조건이 참인 경우, 참인 경우 최우수입니다. 최우수.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고 펄스일 때 값을 넣으면 되겠지만 그 뒤에 두 번째는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기 때문에 중첩 if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했던 수식을 그대로 복제하여 거짓인 자리에 입력을 한 후 이번에는 라지로 구한 것이 1등이 아니라 두 번째로 큰 것이기 때문에 K값을 2로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최우수가 아니라 우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내요. 같은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참거짓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거기에서 같은 값을 찾았을 때 우수라는 값을 입력하고 그 외에 이제 모든 것은 공백으로 처리한다고 하여서 쌍따옴표 2번 눌러주시고요. 가로를 한번 닫습니다. 이거는 뒤에 있는 if 함수의 가로를 닫았고 다시 한번 닫습니다. 이거는 맨 앞에 있는 if의 함수를 닫았습니다. 이렇게 최우수와 우수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 5에서 원서 번호의 첫 번째 문자를 뽑아내서 하단에 보이는 학과 코드에 해당하는 학과명을 지원학과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원서 번호의 첫 번째 값을 추출하는 left 함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left A29, 1 하게 되면 M이라고 나올 것입니다. 나머지도 전부 다 이렇게 추출이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 M을 하단에 있는 이 표에서 M을 찾아내요. 그 아래에 있는 멀티미디어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이 기준이 되어서 그 아래 방향으로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hlookup이라고 하는 찾기 참조를 이용합니다. left 앞에 hlookup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찾고자 하는 값입니다. 찾고자 하는 값은 벌써 left로 구해놨고요. 두 번째는 기준표입니다. 기준표는 하단에 B38에서부터 D29번까지입니다. 이 기준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절대 참조입니다. F4번을 한번 누르시고 이 기준표에서 몇 번 행의 값을 가져오느냐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즉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 것입니다. 2 여기에서 정확한지 유사일치인지 찾는데요. m이라고 하는 정확한 값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펄스 가로를 닫습니다. 이렇게 되면 멀티미디어라고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채워 넣었을 때 제대로 나오다가 마지막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기준표에는 A라고 하는 학과 코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if erro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오류 시 그 내용을 코드 오류라고 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hlookup까지 다 구한 이 값이 참이면 그대로 나오지만 오류가 나왔을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코드 오류다 라고 하여 이 전체 식의 if 에러로 씌워줍니다. if 에러는 첫 번째 value 값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그 값이 잘못되었을 때 대신해서 표현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코드 오류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채워넣기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오류 발생한 내용에서 코드 오류라는 글자가 추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